좀 이렇게 많이 변형되어 있거나 많이 네.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바로 계시더라고요. 보시나요?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찾아보는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이렇게 무지외반증 때문에 요즘은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요. 네. 이렇게 뭐 하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자존심인 것처럼 많은 여성들이 무지외반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발가락의 변형이 조금씩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나요? 예.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일단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무지외반증이 얼마나 이제 심각한 정도가 있는지 이제 일단 측정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근데 환자가 느끼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무지외반증은 심하진 않지만 튀어나온 부분이 자꾸 닿아가지고 아파서 거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엑스레이하고 증상하고 항상 비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아주 심한 분들도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은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굳이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럼 통증이 없으면 그냥 놔둬도 될까요? 신발만 자기 발에 맞는 신발만 신으시면 예. 통증 없이 이제 불편한 증상 없으면 신으셔도 더 괜찮을 것 악화되지 같습니다. 않도록 관리를 네. 하셔야 된다는 네. 거죠. 근데 저는 하의를 오래 신으면 허리도 아프고 그런 네, 경우가 많은데 아까 뭐 발과 척추가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방치할 경우에 무지외반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가요? 글쎄,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더 좀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무지외반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이게 관절 자체가 약간 빠져 있습니다. 이게 탈구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면만 체중이 집중적으로 쏠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관절염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지외반증의 합병증으로 이제 무지강직증이라는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볼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찾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쫄리고 있고 그래서 예. 압박을 계속 받게 되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간신경종이라고 해서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이 붉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지외반증하고는 별개로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합병증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고 아나운서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발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무릎도 똑바로 서서 이제 잘 걸어야 되니까 허리에 근육을 많이 쓰게 되고 예. 무릎 근육을 많이 쓰게 되고 해서 근육통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네. 발에서 시작되지만 무릎, 골반, 또 척추까지 자세가 또 변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발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 질환의 치료부터 예방까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W병원 족부 정형외과 윤현국 과장의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아니, 한 10년 전부터 발이 서서히 변형이 와갖고, 족부 정형에서는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딱 이렇게 뭐 정해진 스펙트럼은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에서부터 발목까지 전 범위에서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 발에 대해서 흔한 질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201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준 신체의 구조는 어딜까요? 1번 손, 2번 발. 예. 아무래도 오늘 그 주제가 발이니까 당연히 답은 발로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의 발일 것 같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김연아의 발이 저는 이제 작년에 가장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기쁘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김연아의 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 발목이 굉장히 이제 상처가 많이 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지외반증이라는 병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거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은 어떤 병이냐 하면 옛날 할머니 세대에는 이제 버선발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할머니들이 버선을 많이 신고 버선 자체가 이렇게 앞쪽이 좁아져 있는 신발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 버선을 오래 신다 보면은 버선 모양을 따라가게 되죠. 발 모양이.
그래서 이제 무지해반증은 그냥 버선 신어서 그런 거지 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하이힐이나 앞코가 좁은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신으면서 이제 무지해반증이 생기는데, 말은 어렵죠. 무지해반증이라는 게. 무지라는 게 쉽게 말해서 엄지발가락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외반증이라는 거는 바깥 대자를 써서 바깥쪽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합쳐지면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지외반증이 있으면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 안쪽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게 발가락이 돌아가 있는 것보다는 더 불편한 증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선보다 더 발가락 쪽에 있는 진짜 발가락뼈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위쪽에 있는 거는 발등에 있는 발가락뼈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무지해반증 있는 환자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선을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발가락에 있는 발가락 자체의 엄지발가락은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발등에 있는 엄지발가락은 오히려 안으로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발등뼈, 우리가 중족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뼈가 안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가락이 돌아가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엄지발가락 발등뼈가 안으로 오히려 휘어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발가락 자체에 손을 댄다기보다는 발등에 있는 엄지발가락뼈를 원래 방향으로 돌려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려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무지해반증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 선천적인 요인하고 후천적인 요인하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제 유전적으로 평발이 있다든지 아니면 원래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무지해반증은 없어도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무지해반증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후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힐이나 앞코가 좁은 신발을 신으면 제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 신발 안에서 발이 딱 갇혀가지고 신발 모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증상이 없던 건강한 발도 무지해반증이 진행을 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병으로 이제 악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지해반증의 이제 치료를 보실 건데요. 무조건 무지해반증이 있으면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형을 근본적으로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제일 좋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그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한 정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별로 안 심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엑스레이상에서는 별로 안 심하니까 그냥 넓은 신발 신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이 굉장히 너무 불편해하시고 그 기간이 오래됐고 이러면 이제 수술적 치료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심한데 엑스레이상에서는 너무 무지해반증이 거의 이제 말기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도 증상이 없으면 굳이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야기할 때는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신발을 교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볼이 넓은 신발을 신으세요 말씀을 드려도 선생님 저는 볼이 넓은 신발을 벌써 신고 있어요. 이 신발 신으면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환자분 볼에 맞춰서 신발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는 가장 좋은 팁이 뭐냐 하면 도화지에다가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어릴 때 왜 장난치듯이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발 테두리를 이렇게 펜으로 그려봅니다. 그리면 이렇게 발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도화지를 들고 가서 신발 가게에 가서 이 도화지에 있는 내 발 모양보다 더 넓은 신발을 사서 신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발가락 사이에 끼울 수 있는 이제 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 휘어 있는 발가락을 다시 당겨주는 그런 보조기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는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에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누군지 아시죠? 리듬체조 요정 손현재 선수거든요. 손현재 선수도 보니까 발이 무지해반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지해반증이 있지만 얼마나 체조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증이 없고 제 생각에는 손현재 선수가 굉장히 신발도 잘 신는 것 같아요. 자기 발에 잘 맞는 신발을. 그래서 이제 체조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관계없이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한 증상이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선생님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걸 깎는 수술입니까? 깎기도 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지발가락 발등뼈가 안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수술로서 이렇게 깎아내게 되죠. 깎아내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이랑 세 번째 발가락 발등뼈가 이렇게 평행하게 가야 되는데 엄지발가락도 평행하게 가면 좋은데 여기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뼈를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 발등뼈랑 평행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뼈를 이렇게 절골을 합니다. 그래서 부러뜨린 다음에 돌려주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이랑 첫 번째 발가락 발등뼈가 평행하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발가락에 다시 절골을 해서 발 전체가 일자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엄지발가락 발등뼈를 원래대로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방법이 이제 밑에서 절골을 하느냐, 가운데서 길게 하느냐, 위에서 하느냐. 이거는 환자분들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심하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약간씩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수술 받는 분들이 이제 40대 여성분들, 하여튼 여성분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실 수가 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남느냐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엄지발가락 발등뼈를 교정하기 위해서 가운데 이렇게 상처를 냈었거든요. 이런 상처를 외에도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발등에 있는 상처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하냐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인대를 이렇게 잘라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상처를 더 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냥 이 상처 없이 원래 그 수술하는 상처 부위로 해서 칼을 길게 넣어서 바깥쪽까지 잘라주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많이 심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수술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당연히 통증이 있죠. 그래서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한 당일날 한 100% 아프면 둘째 날은 한 50% 아프고 셋째 날은 그보다 한 반 정도로 통증이 점점 가면서 줄긴 하지만 제일 아픈 시기가 한 3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무통주사도 요새 많이 맞으시고 하기 때문에 좀 덜해졌는데 그것보다도 수술한 부위 자체에 이렇게 통증주사를 넣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약효가 한 3일 정도 가기 때문에 좀 더 거의 통증 없이 3일 정도를 지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지해반증이 있을 때 바쁜 가운데 이런 수술들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활 기간이 많이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옛날에는 수술을 하고 나면 기부술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기부술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렇게 깔창 안에 쇠가 들어가 있는 특수 신발이 있어서 이런 거를 신으면 발가락에 이제 구부러지는 걸 막아주는 신발이거든요. 이런 신발을 신고 발 뒤꿈치로만 디뎌서 한 달 정도 보내시면 한 달 후부터는 발 전체로 운동화 신고 디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이 옛날보다 많이 빨라졌고요. 그 무지예반증 외에도 제일 흔한 질환, 무지예반증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질환인데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족저근막염은 뭐냐 하면 말이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족저라는 게 발바닥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근막염이라는 거는 인대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발바닥에 있는 인대가 염증이 생긴 건데 그러면 족저근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인대이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앞꿈치에서 뒤꿈치까지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이제 족저근막이라는 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 모양을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줄을 그어 놓은 부분이 족저근막이 되는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잘 못 구해서 여담이지만 발이 되게 예쁜 것 같죠? 예.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 발입니다. 예. 그래서 사진을 좀 찍자고 해서 흔쾌히 응해줘서 자기도 발 출연하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아플 수가 있습니다. 다 아플 수가 있고, 그렇지만 제일 흔한 거는 어디가 아프냐면 족저근